막 몸 걸으는 거 막 휘청휘청 하세요. 어떻게 병원에 아직도 안 오셨냐 그랬더니 보통은 이게 허리가 아프시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첫째로는 내가 뭐 할 때 더 아파진지를 먼저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할 때 더 아파진지를 찾아서 일단 그 더 아픈 동작을 피해 보셔야 됩니다. 이 동작을 좀 일정 기간 피해 봤을 때 내 전체적인 통증이나 불편감이 줄어든다면은 그거 자체를 뭐 굳이 그게 줄어드는 상태를 보고 천천히 병원 안 가시고 좀 재활이나 그런 것도 자기 임의로 관리해 보셔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 검증 안 된 약이나 진통제 같은 거 먹어서 증상 줄이면서 병원 안 가시는 거 좀 문제가 있고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원인을 찾아서 통증이 그걸 안 하는 것만으로 통증이 조절된다면은 병원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실은 아주 많은 경우가 이게 되세요. 이걸 잘 안 해보셔서 그런 거지 아주 많은 경우가 병원 안 오셔도 됩니다. 실은 아주 많은 경우가.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병원 가시기 전에 이거를 이렇게 해봤는데 특정한 경우는 내 활동량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프진 않은데 내가 통증은 줄었는데 내가 옛날에 30분 걸었는데 지금 20분밖에 못 걷고 내가 한쪽 다리가 힘이 점점 없는 것 같고 내가 다리의 감각이 점점 둔해지네? 이럴 땐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많이 아파서가 아니라 내가 추세적으로 나빠지는 느낌이 있으면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보통은 특히 고령 은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그리고 병원 가실 때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이게 치료 방식에 따라서 듣는 설명이 많이 달라집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열어서 유압술을 주로 하시는 선생님이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는 방식과 양방향 내시경을 하시는 선생님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열어서 유압술 위주로 치료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감압을 거의 선택하시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을 하시는 선생님은 유압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실은 양방향 내시경을 한다고 하시는 분 중에 10분 중에 2~3분밖에 유압을 못 할 겁니다. 내시경으로. 어찌됐든 다시 돌아가서 양방향 내시경 위주로 치료하시는 선생님한테 가시면은 감압술 위주의 치료에 대해서 치료가 가능한지 신경 손상이 진행하면 초기에 좀 선제적으로 노화를 막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가능성까지 보게 되시는 거고요. 유압술 위주로 치료하시는 선생님한테 가시게 되면 이게 선생님들은 속으로 이분이 초기가 아니라 확실히 더 빨리 나빠지고 있는 상태에서만 손을 대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뭐 수술 꼭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몸은 한 번 이상 늙어버리면 다시 젊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원을 꼭 가실 때 많이 불편하지 추세적으로 내 몸이 나빠지신다면은 꼭 그 기존에 있는 병원들 뿐만 아니라 양방향 내시경 하는 선생님한테 설명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내시경을 한다고 광고하거나 내시경 한다고 써있는 병원은 되게 많은데요. 숙련된 선생님이 많지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척추 내시경을 하는 사람은 10분 있으면 많이 잡아도 10명 중에 한 3분 정도가 척추 내시경으로 유압술이 가능하실 거예요. 많이 잡아도. 그리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유압술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소수입니다. 환자분들은 치료한다고 그러면 어떤 치료법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의사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는지 어느 대학병원인지 어느 브랜드인지를 생각을 하지 누가 치료하는지 잘 생각 안 하시거든요. 양방향 내시경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능숙된 사람이 별로 없고요. 다 치료 수준이 다 고르지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는 치료사들 간의 격차가 매우 심한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한테 진료를 보실지 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치료 방법이 기술적으로는 좋은데 그걸 구현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구현되는 수준 차이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꼭 숙련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가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척추 유압술 필요하면은 1시간 반 안에 하반신 마취를 한 마디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유압술과 감압술을 선택하는 거랑 내시경으로 유압술을 못 하시는 분이 유압술, 감압술을 선택하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똑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개방성 유압술을 주로 치료하시는 선생님과 내시경 선생님이 치료하시는 선생님이 판단한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양방향 내시경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유압술과 감압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방식과 아닌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한테 보다 숙련된 선생님을 꼭 확인하시고 내시경 치료를 받는 쪽으로 양방향 내시경 치료를 받는 쪽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허리신경 주사는 결코 꼭 나쁜 주사가 아니고 꼭 필요한 주사가 맞으시고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는 걸 뼈주사라고 그러는데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소염 작용을 내기 때문에 충분히 통증을 좀 줄이면서 지속 시간도 길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주사 치료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사 치료는 많이 아픈 걸 견딜 만한 통증으로 바꾸는 정도까지의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환자분들 중에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지나면 불안해서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통증을 0을 만들어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0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단 환자분이 이렇게 말해요. 통증이 심해지시면은요, 주사 맞으셔도 됩니다. 주사 맞으시고 좀 쉬세요. 그래서 통증이 충분히 줄어든 다음에요, 활동량을 서서히 올려서 원래 활동량이 한 7, 80%가 되게 만드세요. 그럼 주사 치료가 효과가 있으신 거고, 이게 잘 끌어올리시면 평생 주사 한 번 맞고 안 아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세요. 이걸 이렇게 활용하셔야지. 환자분들 중에 제일 요새 병원들이 접근성이 좋아지시면서 시비 들고 그러면서 생활습관 하나도 안 바꾸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주사를 맞아요. 주사가 이기나 내 생활습관이 이기나 그러면서 계속 주사를 맞으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사를 활용하시면은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치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의료 서비스인 거죠. 의사는 안 아프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의료도 서비스인 건 맞는데, 현대적인 의미에서 서비스인 건 맞는데, 의사랑 환자랑 둘 다 의료를 서비스로만 생각하면 나는 돈 주고 안 아프고 싶으니까 날 안 아프게 해줘. 나 불편한 소리는 하지 마. 그럼 의사는 열심히 최고로 정확한 위치에 가장 효율적으로 조절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이거 저는 정상적인 의료의 모습이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병원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친절한 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의사는 좀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의사가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걸 환자분들이 좀 새겨 들으셔야지 오랫동안 건강 관리가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통증은 좀 줄어들었는데 다리에 힘이 좀 떨어지고 허리는 점점 굽어지고 다리 감각은 점점 없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새 얼마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발목이 덜렁덜렁거려서 외래 오세요. 아니 몸 걸으는 거 막 휘청휘청 하세요. 어떻게 병원에 아직도 안 오셨냐 그랬더니 주사 맞으면 안 아프다고. 물론 그게 대부분 자세히 얘기 들어보면은요, 환자분들이 얘기하세요. 선생님께서 주사 몇 번 놔주다 이제 더 이상 주사 안 놔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계속 주사 맞았다고 그러긴 하세요. 의사 선생님 그걸 보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주사를 맞으면은 최고 수준의 통증은 줄어요. 근데 이게 줄었는데, 통증은 줄었는데 원래 내 활동량이 회복이 안 되고 원래보다 내 다리 힘이 떨어지고, 주사가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사를 맞아서 통증을 줄이는 건 괜찮으세요. 근데 주사를 맞으면서 내 힘이, 활동량이, 그런 게 부작용보다는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의미가 전 더 크다고 봅니다. 아플 때 주사 맞고 덜 아플 때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이걸 주사를 계속 맞으시면은 생활 습관 안 고치고 운동 안 하시거든요. 저 그렇게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맞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맞으시는 분이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 잘 못 봤습니다. 생활 습관 고치려고 하시는 분 잘 못 봤고요. 시기에 신경 쓰시는 분 잘 못 봤습니다. 주사가 해로운 것보다 주사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서 다른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주사를 너무 많이 맞으시는 것들이 다른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행동을 하는데 실질적인 의미에서 되게 장애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